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지금 뭐 시장 어때요? 재밌죠? 여러분들 아주 지금 이제 주식을 단기로 하시는 분은 죽을 맛이겠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쉬운 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장이 만만한 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이 막 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장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걸 아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오늘 시장 단기 변동성이 이제 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반인들은 보통 두려움에 떱니다. 가장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누굴까요? 1번 신용과 미술을 배수하는 사람. 요분들은 대책이 없어요. 재갈 공명이 와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신용으로 사신 분, 미수로 사신 분, 이분들은 재갈 공명이 다시 와도 여러분들을 구해줄 방법이 없다. 예?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자, 왜 그러느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한번 후루룩 훑고 지나가잖아요. 어, 실리콘밸리 뱅크 보세요. 그 회사가 주식 투자했고 망했습니까? 채권 투자했고 망했습니까? 채권 투자했죠. 어디에 투자했어요? 미국 국공채에 투자했어요. 근데 미국 국공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미국 국공채가 폭락해서 이념물 국공채 수익률이 5%까지 폭락하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해서 망한 거예요, 그 회사가. 그 회사 망하고 나서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틀 만에. 국공채 수익률, 그러니까 이자율이 5%에서 4%로 폭락했죠. 1987년 이후 최대 폭락이란 말이에요, 이틀 사이에. 그러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폭등했죠. 시장이 불안하니까 다시 국공채로 지금 급속히 폭등해 가면서 금리 인상 없다고 지금 선언해 버리잖아요. 거의 분위기가. 만약에 자, 잘 들어보세요. 실리콘 뱅크가 만약에 거래 정지되지 않았다면, 파산되지 않았다면 지금 그 회사가 살아남았을까요? 안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았어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만약에 파산되지 않았다면 이틀만 더 버텼다면 이틀만 더 버틴 상태에서 이념물 채권 수익률이 5%에서 4%로 폭락 나왔잖아요. 이틀 사이 20%가 채권 가격 폭등 나왔겠죠. 그럼 그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았어요. 마진콜 안 당했다고요. 이게 바로 단기 리스크를 극대화한 투자 전략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심리는 제가 봤을 때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그렇다고 중립적인 위치에 내가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시장의 대공황의 전조 증상인 건 맞아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하는 거는 예, 대공황으로 가는 전조 증상으로 가는 어떤 징후들은 맞습니다. 마치 누구하고 똑같느냐? 베어스턴스 사태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가 줄까요? 시장이? 안 줍니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돈 벌 기회를 주느냐? 안 줘요. 돈 벌 기회라는 게 뭡니까? 주가가 폭락한다는 거. 예. 주가가 폭락한다는 거가 돈 벌 기회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느냐? 안 준다니까요. 엄청나게 큰 돈이 걸려 있는데 그 기회를 왜 줘요?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차 공격이 있다는 거죠. 떨어지는 거든 올라가는 거든지.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좌충우돌하는 거. 야, 좀 떨어지니까 막 당장 망할 것 같고 또 올라오면 이제 살아날 것 같아. 오장에 이제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예. 여기서 또 이제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매도 포지션 갖고 있던 것도 이제 정리 나와요. 1.100포인트, 200포인트만 일주일 사이에 올라가면. 그게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전형적인 속성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본 마이너스 2%. 자, 일본 대형 종목 마이너스 2%. 니케이 둘드로. 그리고 타픽 지수 마이너스 3%. 타픽 지수라는 것은 니케이 일본 도쿄 증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 종목군들은 3% 빠졌어요. 그러면 종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5% 빠졌죠. 네. 종목은 5% 빠졌어요. 우리나라 2%. 홍콩 어제 플러스 2% 올라갔는데 지금 마이너스 0.6%. 중국 마이너스 0.42%. 자,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일본만 지금 뒤늦게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좌충우돌을 하는 거고, 나스닥 선물 어제 빠졌다가 지금 플러스, 보합이 나스닥 강보합이었는데 플러스 0.4인데 지금 0.31이니까 플러스 0.7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외국인들 선물 14,000개 매도, 콜옵션 170억 매도, 풋옵션 34억 매도. 아침에 1시간 딱 지나니까 10,000개 때렸어. 무지막지하게 때린 겁니다. 선물 마이너스 6포인트. 지금 4,000개 더 때렸는데 그냥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자, 문제는 뭐냐? 이게 진짜 이제 한국 증시도 끝난 거냐? 아니면 뭔가 해볼 만한 거냐? 요 기로에 있는 겁니다, 사실. 무섭죠? 주식하는 게. 예? 김대성님, 예, 약 먹을 시간이에요. 김대성님, 약 먹을 시간이고, 이런 거 이모티콘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다른 분들한테 이거 방해됩니다. 아셨죠? 이거 올리지 마세요. 망했으니까 채권이 급등한 거죠. 자, 이게 이제 망했으니까 채권이 급등했다. 누가 급등했습니까? 미국 10년물 국공채, 그 2년물 채권 가격이 급등했죠. 망한 나라 채권이 급등하는 거 보셨어요? 자, 구분하시란 얘기예요. 누굽니까 이분? 예. DPSE FFPTM님, 예. 우물안 개구리식 그 사고방식을 갖고 시장을 판단하지 마세요. 예. 왜 그러느냐? 미국이 망했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급등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망하면 러시아 국공채 가격이 급등합니까? 대폭락 나오죠. 미국이 망했는데 어떻게 미국 국공채 가격이 급등해요? 미국이 망한 게 아니라 시장에 있는 금융 시스템 중에서 일부가 망한 거예요. 시장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을 미국 국공채로 도망간 거죠. 근데 미국이 망한 거하고 국공채 가격이 급등한 거하고 그 어떻게 그게 망한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미국이 망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국공채로 돈이 도망간 겁니다. 어디를 피해서? 시장의 은행 시스템을 피해서. 근데 그 망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미국 국공채 가격이 폭락 나와서 망했던 거잖아요. 금리 올려서. 근데 다시 국공채 가격이 급등 나왔죠. 그러니까 은행주들이나 단기 변동성에 베팅 세게 하는 애들은 다 지금 죽인 거예요. 죽여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국 국공채 가격 혼자 급등 나오는. 이해되셨죠? 그 불안감에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죠. 아, 주식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아. 미국은 은행주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아.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 믿을 건 채권밖에 없어. 미국 국가밖에 없는 거지. 마치 우리나라 모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채권으로 도망가는 것 똑같아요. IMF다. 한국이 망했다. 한국 채권 가격이 어떻게 해요? 급등 나옵니까? 아니죠. 대폭락 나오죠. 미국이 망했는데 어떻게 채권 가격이 급등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매스를 댄 겁니다. 고름 곱고 썩은 것만 지금 미국은 도려내는 거예요. 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미국 국공채 살리기 위해서. 어제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막연한 공포감에 망했다. 주식 다 팔아. 이게 첫 번째.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가 대폭락의 공포감에 추격 매도하는 2200포인트에서 많이 봤던 일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베어 스턴스 사태가 있었던 2007년도 하고 너무 똑같이 닮았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뭐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서브프라임 오기 1년 전에 뭐가 왔어요? 이게 왔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폭락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베어 스턴스 사태예요. 마치 지금처럼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처럼 100년 역사의 미국에 베어 스턴스라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여기에서 망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질질 끌어요. 이걸 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JP모건이 이걸 인수하고, 그래서 미국이 질질 끕니다. 살아나요. 신고점 나요. 미국도 신고점, 한국도 신고점. 2000포인트에서 돌파 나오고.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 부작용으로 서브프라임이 나오는 거죠. 그 채권을 인수했던 리만 브라더스라든가 이런 회사들, 그냥 골로 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얼마 걸려요? 1년 걸려요. 자, 베어 스턴스 사태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 정부가 다 보증해 준대잖아. 25만 달러. 우리나라는 5천만 원이 예금자 보호예요. 미국은 얼마가 예금자 보호예요? 25만 달러. 한국 돈으로 3억. 한국보다 6배 많은 게 예금자 보호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성명 발표했죠. 어떻게 해주겠다? 네. 25만 달러 넘어가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미국 정부가 뭐 해주겠다? 지급 보증서 주겠다.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으십니까? 1번 나 믿는다. 나는 안 믿는다. 2번. 한번 눌러보세요. 1번 나는 믿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25만 달러 이상의 예금자 보호. 한국 돈으로 미국은 3억이에요. 한국은 5천만 원인데 예금자 보호가. 근데 뱅크런 사태가 나니까 25만 달러 이상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돈도 100만 달러든 1000만 달러든 전부 다 예금자 보호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돈 찾지 마라. 여러분들이 돈을 찾고 싶을 때 은행에 그 돈이 어떻게 디파짓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믿어요? 나는 믿는다. 성명이에요. 대통령 성명. 법령이란 말이에요. 긴급하게 발동된 대통령령으로. 기자회견이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의 긴급 성명이에요. 대통령 시행령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착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저는 안 믿는다. 25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억 원. 이게 이제 예금자 보호 한도인데 그 이상 되는 것도 해주겠다. 바이든 대통령이 했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야, 너 주식 사지 않았느냐? 네, 맞아요. 이번 악재가 금방 소멸될 거라고 보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말을 믿지 않느냐? 안 믿어요. 그거는 잠깐 시간을 6개월이나 1년이나 짧으면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제가 봤을 때는 5월 금리 인상, 5월 3일 날 금리 인상까지 잠깐 시장을 붙잡아 놓는 겁니다. 시장이 눈치챘을 때는 어때요? 금리는 동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장이 감정만 수습된 거예요. 격한 시장의 어떤 공포감을 잠깐 추스려 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눈치챘을 거예요. 뭐를 눈치채요?
야, 얼마나 급하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어? 아니, 얼마나 급하면 제롬 파월 의장이 이거 해야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거, 그걸 미국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연기금 돈 찾지 마. 예. 사우디 왕자님 돈 찾지 마. 만수르 찾지 마. 노르웨이 구부펀드 찾지 마. 스위스 중앙은행 나 믿어줘. 그거예요. 자, 시장은 어떻게 화답했어요? 돈 찾지 말라는 것에 시장은 어떻게 화답했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믿지는 않지만, 너의 그런 의지, 예. 심지어, 예. 심지어 이거, 예. 심지어 이런 거, 일국의 대통령이,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에게 차이점입니다. 저는 어, 어른이라는 게 뭡니까? 지도자라는 게. 여러분은 누구를 지도자로 생각하세요? 누가 어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상시에는 안 나타납니다. 집안에 누가 어른인지 안 나타나요. 학교에 누가 어른인지 몰라요. 교장 선생님이 어른인 줄 알고, 집안에 아빠가 어른인 줄 알고, 할아버지가 어른인 줄 알아요. 동네 구청장님이 구청장이고, 도의 충청남도에서는 도지사가 가고, 시제에서는 시장님이 어른인 줄 알아요. 진짜 어른은 누구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고요.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 저는 바이든 대통령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그 책임지는 모습은 높이 평가해요. 저는 어제 미국 증시, 미국 국공채 수익률이 폭락한 거. 그 얘기는 채권 가격이 급등한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잠깐. 이 점이 미국의 위대한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위대한 게 뭐 돈으로 막 찍어내고 그런 게 위대한 게 아니고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미국의 위대한 거는. 어, 이거 좀 이거 거기다 깔아놔야 되는데. 네, 여기다. 이게 미국의 어제 채권 수익률이에요. 이거는 지금 왜 플러스냐? 실시간입니다. 5% 폭락 나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간으로 막 돌아가는 거야. 매매가 거래가 되는 거지. 야간 선물처럼. 10년물 국공채 수익률이 3.56이에요. 이틀 전 목요일 날까지 4%였어요. 그렇죠? 4%까지 치솟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순식간에 폭락 났어요. 마이너스 이틀간 15%. 자, 채권 수익률이 폭락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수익률을 R이라고 그러고 채권 가격을 P라고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급락 나왔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급등했다는 거예요.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으로, 즉 4%에서 15% 폭락해가지고 3.5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가 9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9,5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10년물 채권 가격이. 나라가 망하는데 뱅크런 상태로 어떻게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해갖고 나라가 망하는데 1억 원짜리 러시아 채권이 어떻게 9천만 원, 8천만 원을 유지해요? 1천만 원, 2천만 원으로 폭락하죠. IMF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공채 채권이 만기 10년짜리가 1억 원짜리가 어떻게 9천만 원, 9,500만 원을 유지해요? 안 되죠. 7천만 원, 6천만 원으로 대폭락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미국 채권 가격이 어제 어떻게 됐어요? 특히 2년물짜리. 5%였던 것이 지금 4%까지 폭락 나왔잖아요. 이틀간 20% 폭락 나온 것은 1987년도 대공황이 아니죠. 블랙 먼데이.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인한 프로그램 대폭락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은 굉장히 격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조업에서 겪은 게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겪었어. 근데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어. 그게 서브프라임이었거든요. 시스템의 마비. 뱅크런으로 인해.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미국 시장이. 돈이 무섭잖아. 갈 데가 없잖아. 주식으로도 못 가고 부동산으로 못 가고. 그러니까 금으로 일부 도망가고. 어제 보니까 비트코인도 급등 나왔더만. 제가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났어요. 보니까 유럽 증시 마이너스 3%. 잠자러 들어가자나하고 똑같아. 그리고 끝 유럽 증시는 1시 반인가에 마감되잖아요. 미국 증시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 뭐 왔다 갔다 하고 플러스 1%. 안심하고 잠깐 잤다가 소파에 앉아있다가 새벽 4시에 보니까 어휴 또 마이너스야. 아 이대로 또 끝나는가? 또 보니까 또 보합이야. 아주 그냥 저만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중간에 자가면서 봤지. 여러분들은 아마 뜬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손흥민 축구 보는 것도 아닌데. 네. 안 죽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락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한테 돈 벌 기회 줄 것 같아요? 매도자들이 안 줘요. 말려 죽이는 게 시장입니다. 한 번에 안 죽여요. 고문해가면서 죽이는 거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라는 걸로 구공채로 다 도망갔잖아요. 뭐를 버리고? 은행을 버리고. 볼까요,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네.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미국 스탠앤포 500 종목들입니다. 500개 종목에서 몇 퍼센트 떨어졌어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마이너스 60% 폭락. 왜 폭락했을까요? 예금자 보호는 해주겠대. 25만 달러,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갖고 있어도 다 해주겠다. 돈 찾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진 거예요? 그럼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할 때, 성명서 이렇게 읽을 때, 국민 여러분, don't worry. If you want your money,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죠. 영어는 저는 완전히 콩글리시지만, 그래가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켰겠죠. 네. 네가 돈을 찾고 싶을 때, 네 돈이 그 은행에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돈 찾지 마. 그 얘기죠. 그리고 25만 달러 넘는 것도 내가 다 보증해 줄게. 대통령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한국은행 대변인, 총재님도 안 나오십니다. 한국은행 대변인이 나왔어요. 근데 미국은 대통령이 나왔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럼 칭찬 들으려고 나왔을까요? 아니죠. 손가락 들어갑니다. 미국 국민들. 6 곱하기 3, 6 곱하기 3 해가면서 했겠죠.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사태가 그냥 사태가 아니다. 재무부 장관이나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서 할 얘기가 아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왜? 국가가 보증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또 뭐를 했습니까? 두 번째 발언을 합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라든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든가 이런 회사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회사야. 단돈 1달러도 보증을 안 해줘요. 한국으로 따지면 새마을 금고. 예금자 5천만 원 보호를 못 받는 것이야. 상호신용저축금고야. 안 해줘요. 5천만 원을. 저축은행이야. 안 해줘요. 5천만 원.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돈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있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있든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자이언스 뱅코프나 혹은 시티즌 파이낸셜 그룹에 있든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다? 지급 보증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급하게 돈 찾지 마.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들은 우리나라 연기금이나 혹은 스위스 중앙은행이나 사우디의 만수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바이든 대통령이 역시 나는 당신을 믿어요. 돈 안 찾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안 찾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뱅크런 사태는 중지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 미국은 이 사태를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될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구나. 겨우 얼마? 겨우 얼마짜리 회사가 부도난 거예요? 겨우 165억 달러짜리예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24조 원 정도밖에 안 돼. 많이 잡으면 24조 원, 적게 잡으면 22조 원. 별거 되지도 않아. 그런데 미국 정부가 나섰다니까요. 자, 여기서 지금 미국이 얼마만큼 자본주의의 국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대한민국에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죠. 뭡니까? 레고 랜드 사태. 불과 얼마예요? 2,500. 강원도에서 지급보증을 샀어요. 이 채권이 만약에 못 갚으면 레고랜드 하다가 내가 갚아줄게. 지방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줬다고요. 도지사가 바뀌었어요? 야, 이걸 왜 우리가 지급보증해줘야 돼? 그건 옛날 도지사가 사인한 거야. 아, 못해. 아, 디폴트 시켜버리겠어. 2,500억. 미국은 얼마? 25조 원. 인데 대통령이 나섰고 우리나라는 레고랜드 사태가 불러온 PF 부실 대출의 문제. 느낌이 오시죠? 자,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 자본금이 겨우 165억 달러밖에 안 돼요. 부도가 얼마 났느냐? 22억 5천억 달러짜리가 지급 불이행이 돼요. 2조 8천억 지급 불이행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섰다고요. 그것도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나왔어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레고랜드 사태 난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강원도지사가 나왔습니까? 해외여행 가고 있었죠? 해외여행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이런 나라는 안 망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어제? 미국 국공채로 다 돈이 도망간 겁니다. 야, 그래. 내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못 믿어. 이런 은행은 못 믿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믿는 거야. 국공채로 돈이 도망가. 나라는 안 망하겠구나. 그 다음에 잘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언을 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했느냐? 세 번째. 바이든 대통령이 세 번째 발언을 했는데 다 해주겠다. 지급보증도 다 해주고 지급보증 안 돼 있는 금융기관, 즉 지급보증 협약이 안 돼 있는 리퍼블릭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해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금을 예치한 사람들은 보호해주지만 이런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보호해주지 않겠다. 요게 서브프라임하고 다른 거. 서브프라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대주주들을 이 은행에다가 정부가 구제금융을 베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티뱅크도 살아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살아나고 은행주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서브프라임의 원흉이었는데. 즉, 이 회사에 투자했던 대주주, 채권 투자자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민은행, 국민연금, 시티뱅크 지분 10% 갖고 있고 5% 갖고 있고 채권 사고 이런 회사들 안 망하게 해줬다고. 나라에서 구제금융을 베팅해서.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죠. 투자자들은 보호해주지 않겠다. 그건 너희들 책임이야. 예금자는 보호해주겠다. 뱅크는 하지 마라. 그렇지만 투자자는 보호해주지 않겠다.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은행 주식 주주들, 코메리칼 채권단, 얘들은 그건 너희들 책임이지. 이게
서브프라임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나라에서 해줬어요. 양적 완화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은행주는 그냥 폭락. 예금자는 돈은 안 찾아. 나라에서 해준대 괜찮아. 안 찾았어요. 그런데 은행주는 그냥 폭락. 그러니까 어제 퍼스트 리퍼블릭은 마이너스 60%, 코메리카 27%, 자이언스 25%, 헌팅턴 뱅커시어 16%, 찰스 스왑 11%, 시티 파이낸셜 11%, 심지어 시티은행, 한국으로 따지면 국민은행 같은 곳조차도 마이너스 7%. 그리고 웰스파고 조차도 마이너스 7%. 프루덴셜, 한국의 삼성생명 같은 회사도 마이너스 7%. 이해되셨죠? 은행주, 보험주. 그냥 다 장난.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다. 야, 미국의 은행주들이 망가졌어. 망한 거야. 아니에요. 은행이 망하는데 왜 아마존이 올라와? 똑같은 스탠프 500 보세요. 일루미나 플러스 16%, 모더나. 이런 것들은 어제 수혜들이 있었어요. 업종 수혜가 있었다고요. 암 백신 만드는 회사를 화이자에서 50조 원이 넘게 인수를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분석이라든가 생명공학주들이 급등 나온 거야. 테마를 찾아서.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테마야.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종목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네.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마찬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2% 올랐어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있습니다. 아마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5 중에서 두 개가 2%씩 올랐어요. 아마존 1.8%. 생명공학과 에너지만 올렸으면 그럴 수 있어. 테마니까. 아마존이 올랐다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아마존이 올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올라요. 테슬라도 올랐어요. 조금 올라서 그렇지. 나스닥 100 종목에서 보시면 애플, 테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금융 시스템은 그러니까 은행에 관련된 투자 종목군들은 채권의 변동성, 채권 가격의 변동성으로 말미암아 그 변동성 수익률을 견디지 못하고 망한 겁니다. 그런데 종목들은 안 망해. 왜 그럴까요? 금리 인상은 끝난 거야. 금리 인상 어제 말씀드렸던 거로 이제 끝난 겁니다. 시장은 어떻게 이걸 해석한 거냐? 이렇게 해석한 거죠. 3월달 금리 인상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제 3월 22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리서치 기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0%로 나왔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할까요? 그냥 이 주식 사면 돼. 저 주식 팔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혹시 나는 우리 손자나 우리 아들을 이번에 3월 3일날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손자하고 우리 아들 딸내미가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했다. 손 들어보세요. 1번 눌러보세요. 뭘 고민하냐? 남들 다 가는 학교인데. 나라에서 다 임명한 선생님인데 뭘 고민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아이고, 영수가 막 걱정하지 마. 학교 선생님들 다 좋아. 괜찮아. 우리 애도 사교성 없고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긴장하면 바지에도 오줌 싸고 걱정하지 마. 학교 가면 다 괜찮아. 뭘 걱정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나도 겪어봤는데 뭘 걱정해.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고 네가 지금 걱정하지 마라. 안심시켜 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왜 그래? 왜 이렇게 예민해?
학교 선생님들 다 자격증 있고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왜 그래? 더 안 애들도 다 다녀. 나도 겪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경험이에요. A라는 엄마도 경험이고 B라는 엄마도 경험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나도 처음에 걱정했는데 괜찮아.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안심시켜주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경험해 보니까 다 괜찮아. 남들 다 그러면 너 혼자 왜 그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이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들어서 네. 알고 있을 때는 학교에서 애가 다쳐갖고 왔어. 그래도 이해가 가는 거죠. 애들은 놀다가 다칠 수도 있고 학교 생활 들어보니까, 근데 전혀 몰라. 왜 다쳤는지 몰라. 학교도 얘기 안 해. 아무도 얘기 안 해줘. 그냥 다쳤어요. 무릎 까져갖고 데일밴드 하나 붙이고 왔는데도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엄마 생각은. 학교에서 애들이 때려서 그런 거지. 얘만 놓고 뭐 했는지. 선생님이 뭐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풀에 놀라가지고 무서워갖고 긴장해갖고 놀다가 넘어져서 그러는 건지. 혼자 울어가면서 왕따 당한 거나 이제. 부모님 생각은 오만 가지 생각이 들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알으면 그런 게 당황스럽지 않다는 거죠. 첫째가 아니라 둘째야, 그 학교에. 첫째는 3학년이야. 둘째는 이번에 1학년 갔어. 예를 들어. 그러면 다 이해가 가는 거야. 이해되셨죠? 주식시장이 지금 불안하다, 폭락한다.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라.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그냥 냅대 돈 줄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런 불안감이 한 번에 끝나네요? 안 끝나요. 계속 이어집니다. 시장이 말해주잖아요, 그걸. 보세요. 지금 사태가 어느 때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하고 너무 똑같다고 그러죠. 그럼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이때 왔잖아요. 네. 베어 스턴스 사태가 먼저 오잖아요. 지금처럼 똑같이 베어 스턴스 사태가 터집니다. 지금 불능 사태가. 까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아. 모기지 부채. 지금 까보니까 어때요? 국공채 수익률 손실이 너무 큰 거야. 실리콘밸리 뱅크가. 뱅크런 사태가 나타나죠. 그때는 미국 정부가 그게 뭔지 몰랐어요. 버벅거려요. 그래서 사람들도 뭔지 모르고 신고점 돌파 나와요. 이번에 신고점 돌파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오래 끌을까요? 오래 안 끌어요.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신속하게 그냥 불 꺼버리잖아요. 미국이 망했다. 참 큰일 날 사람들. 와이프가 밖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동창이랑 가서 모르는 남자랑 거래처 직원이랑 밥 한 끼만 먹어도 남자 멱살 잡고 죽이는 살리는 할 사람들. 왜 그러느냐? 미국이 망했는데 어떻게 미국 국공채 가격이 폭등이 나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망했는데 어떻게 2년물 국공채 수익률이 5%에서 4%로 20%가 폭락하냐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채권 가격이 급등 나왔다는 거잖아. 채권 가격이 폭등했다는 거잖아요. 국공채 가격이.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폭등하냐고. 이해됐죠? 종목, 그러니까 어제 미국장은 어떻게 됐어요? 은행주들이 그렇게 폭락이 나왔는데도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강보합이에요. 이거 뭐 시장이 미리 선반영돼서 그렇대. 나라가 망하는데 선반영이 뭐가 중요해? 시스템 붕괴. 지금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번에 안 망한다는 얘기죠. 얘기는 비슷한 패턴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 안 줘요. 여러분들한테 주가 대폭락이 나와가지고 돈 벌 기회, 아래로 떨어져서 베팅할 기회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적어도 3개월은 타이밍을 뺐습니다. 언제처럼? 이때처럼. 2007년도처럼. 이때는 1년간 뺐었죠. 2007년도 6월 초에 그 사건이 터졌어요. 6월 중순에.
정확히 날짜 한번 볼까요? 혹시나 싶어갖고 이것까지 카피해 왔어요. 지난번에 엊그저께 기억에 의존해서 했더니 아주 안 되겠더라고요. 자, 2007년도 6월 14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경색되기 시작하면서 회사의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몇 퍼센트? 33% 줄였다고 발표. 우리나라 하이닉스는 흑자에서 적자로 확 줄어들어 버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6월 18일 그리고 4일 있다가 회사의 모기지 채권에 투자했던 특정 분야를 담보부증권을 매각하겠다. 8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원 정도를 매각해서 부실 채권을 좀 털어내겠다. 순이익률을 좀 그래서 회복하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했는데 매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메릴린치도 나도 지금 PF 부실대출 나도 떠안고 있지. 쟤도 떠안고 있지. 쟤도 떠안고 있지. 다 떠안고 있는 거야. 한국으로 따지면 이런 거야. 아파트 재건축 대우건설이 짓다가 아우 힘들어. 그래서 내가 좀 한 20% 할인해가지고 삼성 레미안이나 아니면 대림 이 편한 세상에 누구 할 사람 있으면 내가 이거 시행사 넘길 테니까 해줄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1000채 중에서 150채만 하겠대. 한 개나 두 개는. 8억 5천만 달러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1억 달러만 매각에 성공했어요. 나머지 7억 5천만 달러는 어떻게 해야 돼? 부실로 그럼 끌어안고 있어야 돼. 왜 그랬을까요? 다른 놈들도 다 똑같아. 미분양으로 지금 대림산업도 미분양의 전전근거, 삼성도 전전근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푸르지오도 내 것만 전전긍긍이 아니야. LG 자이도 전전긍긍.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야. 부실 땡처리 하는데도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6월 20일 날 32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한국 돈으로 4조 원. 미국의 5번째로 큰 베어스턴스 투자은행이었어요. 지금 근데 실리콘뱅크 몇 번째로 커요? 스탠포드 500이 있지만 미국 얼마 전까지 100조 원이었어요. 시가총액이. 40조 원일 때 이제 아웃된 거고 이틀만. 그렇게 큰 회사 아닙니다. 얘는 5번째였다니까.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청산이 돼야 한대요. 청산은 안 돼요. 파산 안 해. 계속 질질 끌어. 8월 6일. 근데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괜찮다. 걱정 마라. 괜찮다. 계속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계속 걱정하지 말라. 들통이나. 회사가 돈이 없다는 게 들통이나. 그래도 대표이사가 처음에는 재무책임자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대표이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나중에 이제 회장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미국은 어떻게 해요? 계속 속입니다. 이게 미국 놈들이에요. 미국 놈들은 계속 거짓말해요. 언제? 돈 앞에서.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계속 아니 진짜 그래요.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도 보세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얼마 손실 아니라고. 그러니까 22억 달러 우리가 중에서 17억 달러 못 줬는데 15% 정도의 유상증자 우리가 165억 달러 자본은 있으니까 15% 정도만 유상증자하면 20억 달러 되니까 돈 주고도 그거 끄떡없습니다. 남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2시간도 안 돼갖고 거래 정지시켰잖아요. 미국 정부. 사실은 걱정할 부분은 아니었어. 살려둬도 됐는데 신속하게 그냥 불 꺼버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은 반응한 겁니다.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 아웃. 부실 채권 아웃. 참 부실 금융기관 아웃. 투자자는 투자 책임져. 대신에 뱅크로는 정부가 책임져 주겠다. 개인들이 돈 맡긴 거 예금
그래서 주식은 올라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사실. 자, 그러면 주식이 왜 안 망할까요? 왜 이게 호재일까요? 이 기회에 왜 주식을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남들이 다 파니까 반대로. 왜 어제 아마존이 왜 올라왔을까요? 자, 올라온 주식 잘 볼게요. 은행주가 대폭락이 나왔는데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야. 뭐 나스닥이야. 미국 정부가 얘기했으니까 플러스지. 미국 놈들은 여러분하고 다릅니까? 미국 놈들은 마음에 탐욕과 공포가 없냐고요. 더 탐욕적이고 더 공포적이에요. 하한가도 없어 여기. 우리는 30% 하한가지. 여러분들 전 재산의 몇 퍼센트 갖고 주식하십니까? 미국은 70% 갖고 주식해요. 부동산은 20%.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몇 퍼센트예요? 재산의 80%예요. 금융자산이 20%예요. 돈 많은 사람은 주식 10%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1억 갖고 있는 사람은 5천만 원 주식해. 근데 100억, 10억 갖고 있는 사람은 3억만 주식해.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은 10억만 주식해. 80억은 부동산. 1000억 갖고 있는 사람 900억이 부동산이에요. 30억은 채권, 20억은 금, 20억 원은 은행, 주식은 30억밖에 안 해요. 1000억. 대한민국은 80%가 부동산의 자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75%가 투자 상품으로 갖고 있어요. 개인들. 누가 더 후달릴까요? 미국 놈들이 더 후달려요. 여러분들이야 1000만 원이 전재산이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내 주식 어떡하나 이거지. 1억 원이 전재산이고 5천만 원 전재산이니까 야 내가 지금 20몇 살 때부터 이거 알토랑 같이 모아놓은 주식 어떡하나 전전긍긍이죠. 미국 놈들은 지금 누가 더 전전긍긍이에요? 미국 놈들이 더 훨씬 많이 투자하고 있어. 자, 근데 잘 보세요. 그 투자한 놈들이 어제 뭐 암젠이나 이런 거 말고 특수성 있는 업종 말고 테슬라라든가 이런 거 팔았는가 보세요. 안 팔잖아. 아마존, 메타 플랫폼 안 팔잖아. 왜 안 팔았을까요? 왜? 왜? 박한샘은 이 하락장을 이렇게 즐거워할까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안 죽어. 세디스트라? 고통받아야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안 죽어요. 안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 먹고 살 길이 열렸어. 자, 볼게요. 제가 숫자로 얘기하면 이거 맞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나는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은 번쩍 손 들으세요. 답변 주관식이야. 21, 28. 야, 나는 이거 뭔지 알겠다. 주관식이야. 이거 아는 사람은 내가 본 거 지금 보고 그래서 웃는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은 지금 무릎 탁 치고 그래서 어제 아마존이 안 빠졌구나.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올라갔구나. 옆에서 60%씩 줄줄줄 쏟아지고 있는데 은행주가 빠졌다는 거는 땅이 꺼져버린 겁니다. 미국에서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서 은행업이 60%씩 폭락하고 거래 정지시키고 한 거는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땅이 꺼져버린 거야. 땅이. 사람이 서 있는 땅이 꺼져버린 거예요. 내가 건물인데 땅이 주저앉아버린 거라고. 싱크홀. 아마존은 그런데 서 있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서 있어. 메타버스도 서 있어.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담하게 있는 거 옆에서 땅이 꺼지고 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21, 28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21, 28을 아는 사람은 지금 주식 사는 거예요. 갖고 있는 주식, 그래, 소나기구만. 대신에 근데 신한지주 갖고 있다든가, 국민은행 갖고 있다든가, 은행주나 이런 거, 보험주 갖고 있으면 지금 빨리 팔아야지. 이거 뭐예요, 이거? 21, 28. 이거 몰라? 큰일 났네, 이거. 예, 누굽니까? 법인세, 김영민님. 방구석 챔피언님, 방구석 챔피언님 맞다, 이분은. 그렇죠. 법인세예요. 이해됐나요? 이거 몰랐죠? 오늘 이거 모르시는 분은 오늘 주식 다 판다. 삼성전자도 팔고 하이닉스도 팔고. 그리고 엉뚱한 주식 사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잡고 21%였던 법인세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28%로 올리기로 했죠. 시행하기로 했죠. 시행하기로 했지만 양적 긴축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2년간 유예시켜줬죠. 법안은 통과됐어. 그래서 시행하기로 했어. 언제? 3월 달부터. 제 기억에는 좀 있으면 시행해야 돼. 이제 2년 유예 기간이 끝났어. 이제 시행하기로 했어요. 이제 시행해야 돼. 시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금리도 멈춰야 될 판인데 이거 법인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할 수 있겠다. 21%에서 28%. 손 들어보세요. 미국 놈들은 못한다는데 베팅했잖아. 지금 아마존, 메타버스, 테슬라, 생명공학주, 벤처기업들 아닙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했는데 가장 벤처기업스러운 메타 플랫폼은 올라와. 그렇죠? 네. 달러트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애플 안 빠지잖아. 왜 안 빠졌을까요? 낙폭과대라? 낙폭과대라 안 빠졌어요? 금리 인상 없으니까 안 빠진 건 맞아. 옆에서 다 죽어나는데 애들이 왜 안 죽어났냐고. 낙폭과대는 아니죠. 올라왔으니까. 메타 플랫폼도. 낙폭과대는 아니잖아. 우리나라 LG전자처럼 저점 대비 50% 올라오고 이거지. 메타 플랫폼 보니까 생각나는 거 있다. 박한샘은 2차 전지 매도하라 해갖고 돈 하나도 못 벌었대. 많이 벌었어요. 왜? 나 2차 전지 없어 하나도. 첨보도 없고 우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대신에 이거 갖고 있어. LG전자. LG전자 8만 원에 사가지고 11만 5천 원에 팔아 먹었으면 50% 먹었잖아. 아니 LNF 에코프로 없어. 첨보 후성 없어. 50% 먹었어. 이거 없는 사람은 기아차 샀어. 됐죠? 그럼 뭐 2차 전지는 1억이면 1억 다시 베팅합니까? 장 이런데 10% 20%만 하면 되면. 그렇죠?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박한샘이 2022년, 2023년도에 주식시장이 상고 상승한다고 했어. 하반기에는 대공황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 상고래. 미친놈. 너 차트 안 보냐? 크리스마스 날 주가 2200 깨지는 그런 거 안 보냐? 나도 본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 내가 2022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2023년도를 우리가 내다본 거잖아. 상고 2500포인트까지는 보인다. 그 다음은 그때 가서 보자. 다 떨어진다고 너는 왜 올라간다고? CPI 지수가 몇 개월 빠졌잖아. 주가 폭락하는 거 안 보이네.
나도 봐요. 외국인들 파는 거 안 보이냐? 저도 봐요. 어제 미국 시장 은행주 빠진 거 안 보이냐? 저도 봐요. 근데 이건 안 보이지. 얘들이 안 빠지는 거는. 은행주는 빠졌는데 왜 일부 기업들은 안 빠질까? 왜 나스닥은 양봉일까? 겁대가리 없어서? 유럽 증시가 3% 빠지는데 왜 미국 시장은 까딱 없을까? 유럽은 많이 올라서 빠져서? 채권 가격, 즉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데 베팅했던 돈들. 미국의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돈이 들어가 있어요?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달러로 표시된 가장 안전한 자산이죠. 자, 다시 한번. 미국의 채권 국공채라는 게 뭡니까? 달러로 표시된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그런데 그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2년물 국공채가 급등 나오고 10년물 국공채 수익률이 급등 나오니까 채권 가격이 40년 내 최대 하락한 거잖아. 40년 동안 이렇게 지난 40년간 이렇게 하락한 적이 없어요. 단기간에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거죠.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대니까. 달러로 표시된 돈을 갖고 있던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스위스 중앙은행, 사우디의 만수르, 싱가포르의 테마세, 자산 손실이 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틀간 20% 폭락했잖아. 채권 수익률이. 채권 가격은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1987년도 프로그램 매도로 인한 블랙 먼데이 이후에 이렇게 강력하게 미국의 단기 채권, 국공채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블랙 먼데이 이후에 1987년도 이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미국의 2년물 국공채 단기 채권 수익률이 대폭락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채권 가격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채권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안감이 그러니까 굉장히 팽창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 그만큼 불안했으니까 그런 채권 가격이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어떻게 됐느냐? 주가가 다 폭락 나왔어요. 지금은 뭐만 나왔어요? 은행주만 폭락 나왔어요. 이해됐죠? 아마존, 테슬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가장 민감한 주식들이 안 빠져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가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기회라고요. 여기서 지금 주식 갖고 현금 돌리고 그거는 아마추어나 하는 짓이에요. 이 사태가 보통 사태가 아니라는 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반응이 어떤가를 보세요. 지금 전혀 다른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신 진짜 바짝 차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금 어떤 흔들기가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럼 주가 빠지면 어떡하냐? 뭘 어떻게 해? 나같이 망하는 거지. 네. 애플이 안 빠지잖아. 워렌 버핏이 안 팔잖아. 테슬라가 안 빠지잖아요. 워렌 버핏이 안 팔잖아. 아마존닷컴 실적이 마이너스 나갖고 구조조정 가장 먼저 불황에 대비하고 있는 주식인데 안 빠지잖아요. 메타 플랫폼 틱톡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회사잖아. 안 빠지잖아. 올랐는데도.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걱정을 하냐고요. 미국 놈들도 걱정하는. 왜 주식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억 갖고 있는 애도 걱정 안 하는 걸 왜 여러분이 걱정하시냐고요.
실력 없으면 눈치라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제가. 야, 은행 망하고 있지. 뭐 두렵지. 무슨 실력이 있겠어. 이게 머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눈치로 해야지. 야, 보니까 어이구 1조 원 갖고 있는 놈도 주식 안 때리고 있구만. 그래, 가보자. 아, 그치. 1,000억 갖고 있는 놈도 안 때리고 있구만. 아이고 300조 갖고 있는 워렌 버핏도 안 때리고 있구만. 때리지 않아. 근데 왜 여러분이 걱정하냐고. 무서우니까? 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무서움을 느껴야지. 그래야 똑같은 일을 안 당하죠. 언제처럼? 이때처럼. 서브프라임 때처럼. 근데 서브프라임은 언제 왔어요? 네, 이때 왔잖아. 이게 서브프라임이잖아요. 이게 8월 9월 달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대폭락이 나오죠. 이게 서브프라임이야. 2008년도 8월 9월 16일인가 종합주가지수 1500포인트에서 이게 리만 사태가 터지죠. 근데 서브프라임은 신호는 언제 나왔어요? 1년 전. 리만 사태가 터지기 1년 전. 아, 이거야. 야. 네. 신호가 나오잖아요. 여기 2000포인트에서. 저기 누굽니까? 거기 네. 베어스턴스 사태가 이때 터졌잖아요. 어떻게 신호가 나왔었잖아. 2007년도 6월 달에 신호가 나와요. 베어스턴스 사태가 터져. 아까 보니 6월 달에 신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올라가 그냥. 그러고 나서 베어스턴스가 돈이 없네? 채권 인수 실패, 폭락. 근데 또 다시 올라와 신고죠.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정확하게 9월, 1년이 뭐야? 13개월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14개월 있다가 터진 거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그리고 이게 이제 도미노처럼 확산돼 가면서 AIG까지 망하게 된 거지. CDS 때문에. 그렇죠? C, 크레딧, 디폴트, 스왑. 자기네들끼리 야, 네가 부도나면 내가 책임져 줄게. 얼마? 1조 원짜리. 돈 얼마 줘야 돼? 200억만 줘. 무슨 화재보험도 아니고. AIG가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띠링띠링 묻히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받아줍니다. CDS. 리만 브라더스 콜. AIG가 받아준다니까 막 얘도 다 받아준 거지. 그냥 모기지 채권. 여기서 부도나는 놈들 다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 5% 3% 먹는 재미로. 1년 걸렸어요. 1년.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몇 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미국의 은행 뱅크런 사태. 저는 바이든 대통령을 믿지는 않아요. 미국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망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매도자들이 욕먹는 거예요. 비관론자들이 그래서 욕먹는 거라고요. 천재들이 천재들이 그래서 욕먹는 거라고요. 어떻게 욕먹는지 한번 볼까요? 천재가 왜 천재겠습니까? 바둑 두는 사람들 보세요. 한 수 앞을 봅니까? 두 수 앞을 봅니까? 세 수, 네 수, 다섯 수, 여섯 수 앞을 봅니까? 한참을 앞에 보죠. 실력이 클수록. 그러니까 당시에 알파고가 왜 저기다 바둑을 뒀지? 아, 이해가 안 가. 역시 컴퓨터는 안 돼. 아직 인간을 못 다루나. 하나가 되고 두가 될수록 야, 이래서 알파고가 여기다 놓고만. 지금에서야 이해가 가는 거지. 이제. 자, 당시에도 대한민국에 천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베어스턴스 사태가 단순히 하나의 사태가 아니다. 그동안 일으켰던 파생 상품에 대한 문제로 앞으로 미국에 심각한 문제가 나올 거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끝났다. 2000포인트도 못 올라가고 끝날 것이다 했는데 웬걸 1900 가고 2000가.
그 사람들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덜커덕 근데 빠져. 그렇지, 내가 맞지. 사람들이 이제 막 인터뷰 요청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앞으로 대공황이 올 겁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다시 또 올라와. 에이, 그럼 그렇지. 야, 안 돼. 쟤는 안 돼. 처음에 100명 중에 20명이 비관론자. 80명은 계속 된다고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맞았잖아. 20명도 어느 날 원래부터 비관론자는 아니에요. 시장이 버블이다, 과잉이다, 앞으로 위험하다, 그런 신호가 나온 거지 이제. 근데 시장은 또 올라오잖아. 강세론자들이 또 계속하죠. 그러면 이제 또 인터뷰를 하겠죠. 시장이 앞으로도 안 좋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계적 지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두 번에 끝날 일이 아니다. 반등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빨리 주식도 다 정리하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해야 됩니다. 웬걸? 신고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게 한 달, 두 달이에요. 욕이라는 욕은 쌍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저 자식 믿고 주식 팔았는데 말이야. 너 때문에 인마 내가 주식 여기서 못 먹은 게 왜 이때는 주식이 막 널뛰기가 나오거든. 폭락이냐 폭등이냐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막 20% 30%씩 급등급락이 나와요. 종목들이. 쌍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말해 너 때문에 저 새끼 말 믿고 주식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다고. 쌍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이 어떻게 돼요? 10,000원짜리가 20,000원 갔다가 17,000원, 18,000원 되면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생각해. 아니 진짜 왜? 사방에서 다 좋다고 그 주식 날리거든. 신기술을 개발해서 세계 최초다. 사람들이 이때 그 주식을 사요. 또 내가 갖고 있던 거에다가 또 더 물타기를 해. 왜? 여기서 못 사니까 막 분풀이 하는 거지. 잠깐 올라와. 비관론자들 100명 중에 1명, 2명 남아요. 위험하다. 안 된다. 여전히 안 좋다고 보십니까? 네,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올라와 주식.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니. 마지막 비관론자가 여기서 사라집니다. 진짜 그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서강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김영익, 당시 리서치 센터장. 대한민국 최초로 연봉 10억 리서치 센터장이었죠. 이분이 주식시장을 드라마틱하게 잘 맞췄어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차트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선언하죠. 내가 시장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들들 볶았어. 아니 시장 대공황 온다 그랬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주식 팔아가지고 지금 남는 게 없다. 여기서야 뭐 교수님 박사님이지만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네 어떻게 할 거냐. 나 지금 현금만 90% 100% 들고 있는데 남아있던 마지막 30% 10% 주식만 다 정리했다. 남들은 지금 다 주식 축제잔치인데 나는 현금만 90% 70% 들고 이 신고점 나오는 장에 넉넉히 있다. 너 책임 어떻게 질 거야? 증권사에서 돈 다 빼가죠. 평생의 은인인지도 모르고. 아니 진짜 평생의 은인인지도 모르고 쌍욕을 해대가면서 돈 다 찾아가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신고점 나는 계좌에서 현금이 90%야 90%. 주식이 하나도 없어 해가면서 그리고 빠질 때 웬 떡이냐고 주식으로 다 채워넣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영원히 사라집니다. 영원히 사라져요. 왜 그러면 분명히 시장을 맞게 봤는데 베어스턴스 사태를 보고 여러분들도 시장에 맞게 대응했는데 왜 망가지느냐. 요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정부 정책.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게 뭡니까? 구제금융. 네. 걱정하지 마라.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그때는 미국 정부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다 받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오바마 대통령이 다 받아줄 테니까. 나라에서 다 지급 보증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은행
투자자들 안 해주면 이땐 투자자들까지 해줬어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끊임없이 그런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쿠야 터지게 터졌네. 이번에는 리만 브라더스까지 터지는구만. 1년 있다가 2200포인트에서 40% 빠진 다음에 이게 이제 터졌다. 리만 이게 서브프라임이다. 안돼 안돼 역시 주식은 안돼 안돼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아.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바닥 다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올라오는 거야. 이해되셨죠? 지금은 이런 구간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신고점은 좀 어려워. 왜 지금 이렇게 가격은 여기 떨어진 상태니까. 자 그러면 자 이런 큰 축이 움직였을 때는 종목들도 움직입니다. 네, 저런 큰 축이 움직였을 때는 종목들도 움직여요. 네. 저런 큰 축이 움직였으면 종목들이 움직인다. 결론이 뭐냐? 참 결론이 뭐냐? 아직도 이해를 못하나?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가격이 떨어지고 2년물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미국의 채권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수익률이 떨어져서. 가장 이득을 본 세력이 누굽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말미암아 가장 이득을 본 세력이 지금 누구냐고요. 미국 국공채 보유하고 있는 놈들 아닙니까? 채권 가격이 급등 나온 거잖아요. 미국 국공채 쥐고 있는 놈이 가장 이득이죠. 미국 정부가 가장 이득이라고.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을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타이밍 뺏기 들어간다고 이런 타이밍 뺏기 이런 타이밍 빼앗기 그 한 달 두 달 요 한 달 두 달 반등 여기에 다 나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시장을 정확하게 보고도 돈을 못 번다고. 그 타이밍 뺏기에 쏘가서 이 반등장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기회 안 준다고요. 매도 쪽으로 붙어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굽니까? 결론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분. 대박 수익님. 자, 퍼스트님. 퍼스트님, 대박 수익님. 올려주면 여러분들 다 지금 불나방처럼 또 달라붙는다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쪽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퍼스트님, 대박 수익님. 인버스 갖고 있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봐. 퍼스트님, 대박 수익님, 결론이 뭐냐고 물어봤죠? 이 말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 인버스 갖고 있죠? 현금 50% 이상 들고 있죠? 맞으면 1번 눌러봐. 아니면 2번 눌러든지. 제가 봤을 때 거의 100% 현금일 것 같은데? 아닌가? 적어도 80% 이상 현금일 것 같은데? 그것도 어제 오늘 현금. 지난주 현금이 아니라 2,400, 2,500에서 2,500에서 현금, 2,450에서 현금이 아니라 어제 오늘 현금. 아니에요? 아니면 2번 눌러보세요. 자신 있게. 아니면 아니라고 2번 눌러봐. 맞으면 나 현금 80% 있다. 그럼 80% 눌러보든지. 주식 갖고 있어요? 그러면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물려있지? 2200포인트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수익 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LG전자를 갖고 있든 기아차를 갖고 있든 40% 50%씩 올라왔잖아. 하이닉스도 지금 수익이다. 1월 달에 비해서.
화물에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참.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해서 돈 벌 수 있느냐? 기회 안 줘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다 쏘가 넘어가. 잠깐 반짝이는 이거. 지금도 똑같은 양상이 제가 봤을 땐 벌어진다는 거죠. 똑같은 양상. 실리콘밸리 사태나 은행 사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시장은 상당 부분 반등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단기적으로. 왜 그러느냐? 금리 인상이 없어. 금리 인상이 없어요. 3월 달에 끼켜봐야 0.25% 금리 인상이에요. 그리고 5월 달에 지금 분위기로 봐서 금리 인상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의 인터넷 관련주들 세금도 21%에서 28% 올리는 거 이거 또 유예됩니다. 못해요 이거. 간접적 양적 완화지. 그러니까 어제 디지털 관련주 벤처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했는데 자금 회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벤처 기업들이 안 떨어져. 은행주만 다 폭락했어. 이해되셨죠? 자,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장이 치열하게 불안감에 의해서 하루 폭락, 하루 폭등, 하루 폭락, 하루 폭등.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 나는 현금으로 챙기겠다. 아니면 나는 이거 뭐 이런 때 돈 안 벌면 언제 벌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치열하게 반반이에요. 반반. 올라가는 쪽 반, 떨어지는 쪽 반. 이제 하루 시간이 더 지나잖아요. 6대 4. 올라가는 쪽 4, 떨어지는 쪽 6. 하루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폭락하는 쪽 7, 올라가는 쪽 4. 계속 이게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그 불안감들을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오늘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아침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 똑같이 반복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아침 동시호가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 그대로 반복할게요. 포스코 케미칼, 보합, 삼성 SDI 마이너스 1%, 주식 선물 매도. 오기 전에 수익률 챙기고 왔어요. 절반. 자, 그리고 거기서 벌은 돈을 갖고 뭐를 사느냐? 삼성전자. 자, 다시 한번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 똑같이 아침에 딱 8시 50분, 9시에 삼성 SDI 매도 주식 선물, 포스코 케미칼 마이너스 1% 보합의 매도 주식 선물, 삼성 SDI 3%, 포스코 케미칼 마이너스 3.5% 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10시 반경에 11시인가 10시인가 10시 반경에 수익 회수 절반 회수, 회수한 거 갖고 뭐 사라고 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매수. 자, 나는 들었다. 한샘이 반도체를 사라는 얘기를 들었다. 7번을 눌러주십시오. 자, 여러분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네. 예, 이해되셨죠? 자, 투자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막
하이닉스 안 갔잖아. 못 갔잖아요. 네. 야, 저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맞아요. 작년 연말 2200포인트 깨질 때, 연말 연초에 2200포인트 깨질 때, 하이닉스 대폭락 나올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 2년간 내가 하이닉스 안 된다고 계속 주식선물 매도만 외쳤지 않느냐. 드디어 하이닉스를 내가 처음으로 우리 회원분들하고 살았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올라왔을 때 매도. 오늘 급락을 이용해서 다시 삽니다. 종목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반도체를 사는 겁니까? 맞습니다. 반도체를 사는 겁니다. 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은데, 뭐 반도체가 안 좋은데, 삼성전자가 50조 원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 나도 알아. 그래서 사는 거야. 나도 알아요. 그래서 한번 해먹고, 팔아먹고, 그래서 사는 거야. 왜? 이미 떨어진 주식이야. 시장 불안감에서 또 떨어져. 그러니까 시장을 사는 거야. 자, 잘 봅니다. 제가 지금 하이닉스 자, 잘 봅니다. 부동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저 건물 마음에 드네. 얼마요? 아이고, 저거 5억입니다. 하나 사겠습니다. 아니, 미쳤어요? 저 건물 귀신 나올 것 같은 거 안 보여? 임대도 안 돼. 그 햇빛 등지고 있어갖고, 큰 건물 옆에 있어갖고, 햇빛도 안 들어와. 겨울에는 넘어지지, 5억에 사가지고 싼 것처럼 보이지만 저거 리모델링 하려면 10억 들어. 근데 저걸 왜 사? 임대도 안 돼. 그러니까 네가 돈을 못 버는 거야. 왜? 나한테는 뭐가 주어졌어요? 여기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게 주어진 거야. 지하철역이 들어서 햇빛이 무슨 상관이야? 아니, 햇빛이 무슨 상관이냐고. 지하철역이 들어서는데 반경 100m, 50m 안에 도로가 들어서는데 논바닥이면 무슨 상관이냐고요. 10,000원짜리 땅이 100만 원 가는 거야. 자,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폭락 나왔다며. 2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가장 단기간에 대폭락이 나왔다며. 5%짜리가 4%로 20% 폭락 나왔다 그랬죠. 얘가 뭡니까? 얘가 고속도로예요. 주식 투자 뭐 보고 합니까? 금리 올렸냐 떨어졌냐? 아파트 뭐 보고 사고 부동산 사고 팝니까? 금리 인하기냐 인상기냐? 1987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가 대폭락이 나오고, 어떤 금리가? 미국의 국공채 수익률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채권 가격이 가장 빨리 폭등한 거예요. 내 앞에 1차선, 2차선 도로밖에 없었는데 KTX 노선, GTX 노선이 우리 집 앞에 지금 기차역이 바뀐 거라니까, 방향이. 아직도 눈치 못 채겠어요 이거? 내 종목이 좋아요, 실적이 언제 올라가요, 반도체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사는 거 아니야. 도로가, 지하철 노선이 생기냐 안 생기냐라니까. 이거 방향이 바뀐 거잖아. 언제 이후? 1987년도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가장 강력한 국공채 수익률이 대폭락. 금리 기조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거야. 근데 거기서 하이닉스 실적이 좋습니까? 뭐가 아니라니까. 촌놈이에요. 주식 덮어요. 그러면 주식 못해요 여러분. 어떤 방식밖에 없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장기 투자. 워렌 버핏처럼 야, 이 종목이 실적이 좋아, 가치주야, 나는 30년 들고 갈 수 있어. 그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식은 뭐냐? 변곡점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변곡점이 지금처럼 강력하게 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일걸? 서브프라임, 코로나 다음으로. 그렇죠? 겪어봤어요? 살아남아 봤냐고. 거기서 주식 베팅 해봤냐고. 저는 해봤어요. 코로나 때 정확하게 2019년 11월 날, 11월 기억나시죠? 제가 이토마토에 있었던 거. 저 그날 퇴사했습니다.
10월 달에 주식 다 팔고. 앞으로 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정리하고 떠나라. 아무도 안 떠났대. 그러니까 제가 쉰다고 그랬어요. 내가 쉬겠다. 그리고 6개월 걸릴 줄 알았더니 너무 빨리 주식이 올라왔죠. 코로나 때 그래서 1,500 깨졌을 때 복귀했습니다. 2022년도 어때요? 2023년도 다 폭락 나온다고 했을 때 연말에 2022 깨지니까 다 끝났다고 사람들 죽겠다고 하더만. 2023년도 상승이다. 상반기. 하반기 어떨지 모른다. 그러나 어떻다? 대공황 같은 게 한번 온다. 이거 못 막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시그널이 나온 건 맞아요. 그러나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비관론자들 다 죽어야 돼요. 지금 비관론자가 더 많아졌어. 낙관론자가 30명이야. 비관론자가 70명이 됐어 갑자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이 비관론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연말에 다 주가 폭락한다는 사람들이었죠. 2300 가고 2400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우 시장 3000 간다고. 애들 자빠지기만 해도 아우 내 새끼 죽겠다. 안 죽어요. 코로나만 걸려도 아 내가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부산 떨지 마요. 부산 떨지 말라고. 가수들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식해서 돈 벌고 싶으세요? 기교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남들보다 노력하고 다 이해해야 돼. 그러나 그걸로 돈 벌지 않아요. 본질을 깨트려 보셔야 돼요. 은행주 폭락 나왔는데 어떻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플러스가 나냐고 생각을 해봐요. 걔들이 제조업입니까? 아니잖아. 디지털 컨텐츠잖아. 전부 다.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데 국공채 가격이 급등하냐고. IMF 때 러시아 이런 걸 비교해 보세요. 그 나라 국공채 가격이 대폭락이 나왔지. 타이밍을 뺏는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3개월 걸릴지 6개월 걸릴지 몰라요. 바이든 대통령 거짓말합니다. 믿지 마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한 게 정확하게 시장에 맞아떨어집니다. 급속도로 안정 오고 급속도로 주가 급반등. 3개월이나 6개월이 쏘가나는 거야. 모든 비관론자들 다 사라집니다. 9월달이 될지 금리 인하하고 뭐하고 할 때 저는 5월달이라고 생각하는데 5월 5월이나 그때 제가 주가 폭등할 때 이제 주식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주식 선물을 매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공매도 좀.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아이고 시장 폭등하는데 저 또 미친 소리 또 하는구나. 폭락할 때 사라거더니 폭등할 때는 왜 또 팔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 원래 그런 거라니까. 이번 장은 무슨 장세다? 비추세장. 비추세장이에요. 금융장이에요. 실적장 아니에요. 심리게임 하는 장이라고요.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 주식 못해요. 자, 몇 시입니까? 29분.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의 아, 이게 주식이에요. 아이러니합니다. 비관론자 다 죽어야 폭락을. 하이닉스, 삼성전자. 금리 기조가 바뀌었어요. 애들이 살아납니다. 아침에 제가 우리 주식 회원분들한테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주식 선물 매도. 그래서 벌은 돈으로 마이너스 3%는 하이닉스 사자고 외친 이유입니다. 아셨죠? 했던 얘기 그대로 진짜 한 것뿐이에요. 자, 벌써 30분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과외의 25번째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곰인지 황소인지. 일단 저는 황소에 걸어보았습니다. 자, 곰들 다음 주에 만나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